사람들은 흔히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핑계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도 않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듯 하다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한 약속을 오늘 내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존 아메이치의 거인의 약속,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때로 괴물처럼 보이거나 위선자로 오해받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냉혹하고 무례하며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성공이란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희생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과거 강연에서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조직과 경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경쟁자를 압도하고 싶습니다. 분명 당시에도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은 경쟁자를 짓밟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조직이 업계에서 독보적인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기개발, 인간관계, 조직에서의 성취를 다룬 책을 읽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다. 시간을 들여 배우고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성공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헌신하며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뤘을 때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를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공의 7가지 원칙을 발견했다. 1. 성공하려면 착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이 단순히 착한 것으로 치부되면 그 행동은 쉽게 무시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착하다라는 말은 때때로 무능력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결국 착하다라는 말은 피상적이고 지속성이 없다. 혼란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갖춰야 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SNS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착함의 허울을 벗어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댓글을 가차없이 차단한다. 세상에는 거짓을 진실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질수록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공은 착함이라는 모호하고 허약한 개념 위에서 쌓이지 않는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성공은 잔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공은 잔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잔인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성공은 잔인함과 무관하며 오히려 잔인함이 성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괴물이 될 필요는 없으며 성공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적인 예의를 무시하고 성찰 없이 행동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릴 위험이 커질 뿐이다. 성공하려면 강인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힘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피드백이 잔인해야 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진정한 피드백은 상대방이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고통스러워야만 효과적이라는 생각과 믿음은 착각이며 결국 사람을 단절시키고 조직을 약화시킨다.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성공은 결코
잔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적인 이해와 사려 깊은 태도가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해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 성공은 상대적이다. 성공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 외부의 인정에 따라 성공을 정의하면 결국엔 그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성공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출발선도, 살아가는 방식도, 강점도 모두 다르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성공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 그렇기에 성공을 향한 여정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춘 도전을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의 꿈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만의 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과의 비교를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성취를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다. 4. 성공은 명확하고 생생해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목표를 명확하고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흐릿한 희망이나 막연한 열망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목표는 단순한 꿈으로 끝날 뿐이다. SF 소설에는 미래의 역사라는 개념이 있다. SF 작가들이 미래를 설득력 있게 또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기법이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법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5. 성공은 타협을 필요로 한다. 이 교훈은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뼈아픈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과거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동료들과 함께 거액을 투자해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개발했다. 직장에서의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무도 이 플랫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플랫폼이 있었다. 시장은 그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무리 이 플랫폼이 훌륭해도 우리의 취향이 모든 사람의 취향과 같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완벽을 고집하기보다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 시장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끌려는 그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부끄럽지만 나는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매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기나긴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이 질문을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물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다행히도 그 원칙을 깨야 하는 상황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상은 끊임없는 타협의 연속이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 나는 기나긴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당장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가? 이 질문이 당신의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6.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앞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을 필요는 없다. 물론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분야가 있고 기회보다 경쟁자가 훨씬 많은 현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공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러한 제로섬 방식을 조장해온 집단도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같은 목표를 향해 경쟁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의 보호막을 없애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들이 만든 시스템은 성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거짓 신화를 퍼뜨려왔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경쟁자는 적이 아니다. 배워야 할 대상이다.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있는지 분석하면 그들로부터 유용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마찬가지다. 경쟁의 본질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며 개인의 탁월함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속적인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7. 성공은 작은 것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작은 행동과 반복적인 노력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정작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사소한 행동들이다. 우리의 뇌는 특정한 사건을 성공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행동이 모여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억, 이건 역시 우리를 속인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성공은 세심한 집중과 끈질긴 노력의 연속이다. 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성과를 높이는 일에만 집착한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운동선수의 기록을 줄이는 기술,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하는 데는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새로운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자.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먼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 의자의 방향을 상대방 쪽으로 돌리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도 큰 변화를 만든다.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핑계는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깥 날씨가 유난히 좋다. 당장 나가서 햇빛을 쬐고 싶어진다.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는 끝도 없고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누르게 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 나는 회사의 대표로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문제 해결을 맡기고 나는 더 전략적인 영역에 집중한다. 한때는 일주일에 2번씩 미국과 유럽을 오갔다.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핑계다. 정작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겠다는 합리화일 뿐이다. 마치 바쁠수록 유능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바쁘다는 것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유능함이란 바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시간을 쓰는 데 있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정말 바쁜가? 아니면 바빠 보이려고 하는가? 진짜 성공과 유능함은 시간을 막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정된 이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 하루를 마법처럼 막 30시간으로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 몇 년 전 프로농구 선수를 꿈꾸는 영국의 아이들을 위해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진심으로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에 몰두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 진정한 성과,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능력이 있었다. 바로 지루한 과정을 통과해내는 능력이었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훈련을 묵묵히 해내는 힘, 영감 없이도 계획을 실천하는 의지, 이런 습관이야말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면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며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않은 채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산다.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안락함을 놓지 못한다.
결국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한, 그리고 진짜 힘든 순간이 오면 굉장히 쉽게 포기한다. 과정이 힘들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며 방향을 틀고,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타이밍이 아니었다며 주저앉는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원하는 성과를 절대 손에 쥘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 차이가 결국 평범과 비범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의미 있는 성취는 없는 사람들을 보자.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게 바쁜 척하며 성장의 기회를 미루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이다. 진짜 성공하고 싶은가? 때로는 스스로에게 가혹해져야 한다. 편안함만을 갈망하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춘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때로는 자신을 불편한 곳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극한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한다.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들 때가 진정한 시작점이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계를 시험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언덕을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짐 하나를 맡긴다. 문제없이 달려간다.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짐을 맡긴다. 그 순간부터 속도가 느려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짧아진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고 멈춰 서고 만다. 이 짐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역경이다. 작은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점점 쌓이면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한계를 시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 계속 버티기만 하면서 망가질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회복할 것인가?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착각은 위험하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진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원한다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적응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 건강한 마음가짐. 최근 마음 챙김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성공과 행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속도와 경쟁이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에 더 빨리, 더 많이라는 강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이걸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가? 그 목소리는 당신을 다그치고 비판하는가? 아니면 명확하고 건설적인가? 내면의 대화를 인식하고 그걸 조정하는 것이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2. 능동적인 학습.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나아지기 위해 배우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배우는 걸 미룬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학습은 선택이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장한다. 3. 균형 잡힌 영양. 바쁠수록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다. 시간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찾는다. 하지만 잘 먹는 것은 최상의 성과를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쁜 식습관을 정당화하지 마라. 한 끼를 대충 때우는 걸 습관으로 만들지도 마라.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 말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반드시 후회할 말이다. 4. 신체 활동.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신체 활동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심장과 폐 건강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기분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증가한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면 당신의 삶이 가장 빠르게 달라진다. 5. 잠시 멈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만이 반드시 답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하루 중 잠시 쉬는 법을 배워라. 짧은 휴식은 마치 자동차의 기어 변속과 같다. 속도를 줄이고 재정비하면 이후에는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6. 지속적인 회복.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재충전을 위한 순간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회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최고의 휴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나고 기절하듯 쓰러져 자는 것이 회복이 아니다. 오히려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간다. 7. 숙면. 마지막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라.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 없다. 바쁘다고 식사를 거르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듯 잠을 희생하는 것도 절대 자랑이 될 수 없다. 잠이 부족하면 결정력이 흐려지고 창의력이 사라지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건강한 수면 습관 없이는 지속적인 성공도 없다.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7가지 요소를 살펴봤다. 복잡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게 애초에 막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반복된 작은 행동들이 위대함을 만들어낸다. 성공을 꿈꾸는가? 변명을 거부하고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모든 성공의 출발은 결단이다. 결단을 내렸다면 흔들리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